그리고 아마도 다항식의 나눗셈이 뭐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뒤에 항등식 부분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항등식까지는 뭐 나머지 정리야 뭐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오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나누던 그 자연수의 나눗셈이랑 뭐 다를 게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17이라는 애를 뭐 4로 나눌 거야. 4로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이거? 앞에 거부터 보죠. 그치? 1 안에 4가 들어가는지를 보지. 맞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다음 17 안에 4가 몇 개 들어가는지 보는 거죠. 그치? 그럼 4가 몇 개 들어간다? 17 안에 4개 들어간다. 그래 놓고 4, 4, 16 이렇게 써놓고 위에서 밑에 거를 빼서 1 이렇게 쓰지. 그치? 그러면 또 1 안에 4가 안 들어가니까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르고? 나머지라고 부르고 얘를 몫이라고 부르죠. 맞지? 숫자를 좀 더 키워볼까? 뭐 123을 7로 나눠볼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해? 또 마찬가지로 1 안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럼 12 안에 7이 1개 들어가니까 1 써놓고, 그럼 여기다 또 7 쓰면 12에서 7을 빼서 몇이라고 쓰고? 5라고 쓰고, 그 다음 3이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맞지? 그 다음 어떻게 해? 53 안에 7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보면 7개 들어가네. 그래서 7, 7에 49 써놓고 4 쓴 다음에 더 이상 4에는 7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린 얘를 나머지라고 부르고 얘를 몫이라고 부른다고요. 맞죠? 맞죠?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도 보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x세제곱 보시면 x세제곱에 플러스 2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다항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또 내가 얘를 뭐로 나눠볼 거냐면 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으로 한번 나눠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거부터 보는 거야. 앞에 거부터 본다는 게 뭐냐? 차수가 가장 큰 것부터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x세제곱 안에 x 플러스 2가 몇 번 들어가는지, 몇 개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잖아. 맞죠? 다시 여기 숫자로 다시 넘어오면 17 안에 4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구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4를 썼어. 그럼 이 둘이 곱해져서 요 밑에 쓰지. 맞죠? 다항식도 마찬가지예요. x세제곱 안에 x 플러스 2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볼 거야. 그런데 문자다 보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최고차항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뭔 소리냐? x세제곱 안에 x는 몇 개 들어가겠어? 다시 말하면 x에다 뭐를 곱해야 x세제곱이 돼? x?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지. 뭔 느낌인지 얘가? x에다가 x제곱 곱하면 x세제곱 되는 거 맞잖아. 이렇게만 보면 돼. 여기 다항식의 나눗셈은, 그러면 내가 여기다 한번 곱해볼게요. 곱해보시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얘와 얘를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지. 따라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여기다가 16 써놓고 어떻게 했어? 둘을 뺐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밑에 걸 빼. 위에서 밑에 거 빼면 이렇게 빠지니까 없어질 거고, 이렇게 빠지니까 없어질 거고, 그 다음 여기다 뭘 쓰는 거야? 남는 거 쓰시는 거야. 남는 거 빼고 남는 거.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남잖아. 맞지? 그럼 또 보는 거야.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안에 몇 개 들어가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 뭐만 보면 된다? 최고차항만 보시면 된다고. 최고차항. x에다가 몇을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럼 곱하는 거야. 얘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거를 빼면 얘는 지워질 거고 1에서 마이너스 6을 빼는 거니까 7이다. 그럼 7 안에 x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맞죠?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고? 나머지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몫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지금 책에 있는 예시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적혀있는 거 3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이라고 돼 있고, 내가 얘를
x 플러스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알겠지? 오히려 이 숫자의 나눗셈보다 훨씬 더 간단해. 직접 나눌 때. 보면 최고차만 보면 되잖아. 여기가 3x제곱이고 여기가 x니까 몇을 곱하면? 3x를 곱하면 3x제곱 플러스 6x가 되겠구나. 알 수 있죠. 또 위에서 밑에 거 빼면 어떻게 된다? 2x 플러스 7이 되고 2x 플러스 7이 되고 또 x와 2x를 봤을 때 몇을 곱하면 2를 곱하면 2x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거 빼면 어떻게 된다? 3이 된다. 그럼 더 이상 3 안에는 x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나머지가 3이고 몫이 3x 플러스 2구나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숫자 같은 경우에 누가 크다 작다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었고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였어. 그러면 우리 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즉 1은 4보다 커 작아? 작지 당연히. 마찬가지로 4는 7보다 커 작아? 작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이 숫자들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얘네들보다 어쩔 수밖에 없어? 작을 수밖에 없어. 맞죠? 나머지가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5일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7로 나눴는데 뭐 나머지가 10일 수 있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얘네들보다 작아.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한번 보자. 얘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맞지? 근데 나머지 몇 차식이야? 0차식 상수항이죠? 맞지? 그러니까 차수가 어때? 얘가 커 차수가?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항상 얘보다 차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알겠지? 수의 나눗셈에서는 얘보다 얘가 항상 작아. 나머지는 항상 더 작아.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뭐가 작은 거야? 차수가 더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항. 그 다음에 뭐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차수가 낮아진다라는 성질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나눗셈에서 수의 나눗셈은 우리가 익숙하니까 얘를 한번 볼게요. 잘 봐. 17을 4로 나눴더니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쓰지. 맞지? 이런 것도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마찬가지로 123을 7로 나눴더니 몫이 17이고 나머지가 4다. 이렇게 쓰잖아.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꿔서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바꿔 쓸 거예요. 17은 4 곱하기 4 플러스 1이야 라고 쓸 수 있어. 마찬가지로 123은 7 곱하기 17 더하기 4야 라고 쓸 수 있어. 이게 뭔 소리일까? 봐봐. 4가 17을 4로 나눴어. 그랬더니 몫이 몇이야? 4야. 그 말이 뭔 소리야? 17 안에 4가 4개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123을 7로 나눴더니 몫이 17이야. 그 말은 뭔 소리야? 123 안에 7이 17개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소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17은 뭐가 된다? 4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123은 뭐가 된다? 123은 7 곱하기 17이 된다. 그런데 그랬을 때 몇이 남고 1이 남고 그랬을 때 몇이 남는다? 4가 남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얘를 나눗셈을 등식의 형태로 뒤에 가서 배우는 항등식의 형태로 바꾼 거거든 사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도 한번 적용시켜 볼게. 보시면 x세제곱에 플러스 2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나눴다. 뭐로 나눴다? x 플러스 2로 나눴다. 그랬더니 몫이 뭐고? 몫이 x제곱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몇이다? 7이다. 근데 내가 얘를 위에서처럼 등식의 형태로 바꿔 쓰겠다.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얘도 마찬가지로 17을 나눴더니 17이 왼쪽 좌변으로 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를 이 3차식을 나눴기 때문에 얘를 좌변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안에는
x 플러스 2가 몇 개 들어간다? 제 안에는 x 플러스 2가 총 x제곱 마이너스 3만큼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가 몇이다?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를 여기에 적혀 있는 걸 목 또는 qx라고 쓸 거고요. 문자로 몫을 보통 qx라고 써요. 그 다음 얘를 나머지 라고 부를 거고 앞으로 rx라고 쓸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나눗셈을 어떻게 할 거냐, 나눗셈을 빠르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뒤에 가서 항등식을 배우거나 뒤에 가서 나머지 정리를 배울 때는 요 밑에 식을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거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니까 조립제법은 뒤에 가서 할게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수예제 12번에 방금 내가 다항식의 나눗셈 하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필수예제 12번에 짝수 번호들 있죠? 2번, 4번. 2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쭉 돌아다니면서 너네 나눗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니까 풀어보시고 내가 돌아다니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2번, 4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얼추 푸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산이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 문제는 풀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13번으로. 알겠죠? 혹시 풀어보시고 또
자, 안 되면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 14번이 방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우리가 나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거는 했고 근데 그거를 등식의 형태로 또는 항등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어떻게 되는 거였어? A를 B로 나눴다 그랬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 식을 어떻게 바꿨다? A를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썼었다고. 맞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식의 형태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너네한테 그냥 단순 연산 문제를 시험 문제에 내는 확률은 굉장히 드물다고. 몇 문제 안 나온다. 나와봤자 한두 문제 나온다고요. 알겠지? 결국 단순 계산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우리가 연습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문제에 많이 나오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식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냥 직접 나누기 보다는 그 직접 나눈 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문제가 유형 13번, 14번인 건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지금 문제 적어드리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얘를 뭐로 나눴다? a로 나눴다. a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7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이해가? 앞으로 문제를 보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직접 나눌 때 말고는. 그 다음 14번도 한번 읽어볼게. 14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fx라는 식이 있다. 근데 그 fx라는 식을 x-3분의 2로 나눴더니 x-3분의 2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뭔 느낌인지 이해가? 한 번 더. 이번에는 fx를 뭐로 나눴더니 3x-2로 나눴더니 몫이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도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거를 이 식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어.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때의 몫과 그때의 나머지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우리 굉장히 쉬운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2x 플러스 12 4래. 근데 x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해? 10을 반대로 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쓰겠지. 그 다음 2를 반대로 넘기죠. 그래서 뭐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우린 이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방정식에서 뭔가를 구하고자 할 때는 걔만 남겨두고 나머지 애들은 다 넘기는 거야 반대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유형 13번 문제에서 A를 구해야 돼. A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A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일단 반대로 넘기시면 되겠죠. A만 남겨두고 나머지 애들 다 반대로 넘기면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플러스 7x 플러스 10이라는 애가 반대로 넘어가면서 뭐로 바뀔 거다?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0이라는 애로 바뀔 거다. 맞죠? 맞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15는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되겠지? 맞나요? 그럼 또 마찬가지야. a 구하고 싶으니까 얘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넘기면 돼. 근데 우리 곱셈을 반대로 넘기면 뭐로 바뀌어? 나눗셈으로 바뀌죠? 그치? 그러니까 결론 a는 뭐야? A라는 애는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라는 애를 뭐로 나눠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나눠라 라는 뜻이네. 그때의 a를 한번 구해보래. 뭐 하면 돼? 나누시면 되죠. 방금 했던 것처럼. 괜찮니?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그냥 직접 나눠주시면 a가 나오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fx 같은 경우 볼게요. fx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뒤에 가서 나머지 정리해서도 한번 또 나올 텐데 잘 봐. 요 위의 문제와 요 밑에 문제가 이제 거의 비슷한 문제다 보니까 하나로 묶여 있는 건데 사실 엄연히 따지면 둘은 아예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얘 잘 보면
얘를 이제 우리가 좌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좌변이 뭔지 알지? 좌변의 식이 적혀 있지.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막 넘겨가지고 직접 나눴죠. 그러니까 얘는 좌변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식을 우리가 직접 나눌 수가 있어. 맞죠? 근데 얘 봐봐. 좌변이 그냥 fx잖아. fx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너네 지금 fx가 뭔지 알아, 이 문제에서? 모르잖아. 그럼 fx를 직접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 또는 나머지 정리 문제는 크게 두 개로 달려. 우리 앞에 곱셈 공식에서도 크게 두 개로 갈린다 그랬어. 뭐라 그랬어? 문자 2개짜리 곱셈 공식과 문자 3개짜리 곱셈 공식으로 나뉘는 거야. 알겠지? 너네가 사실 뭐 RPM도 그렇고 이제 이게 심한 게 이제 마플 시너지인데 마플 시너지를 펼쳐보시면 단원마다 유형이 막 20개, 30개씩 돼. 중단원 하나에. 근데 이제 보통 대단원 하나에, 그러니까 1단원에 중단원이 보통 3개, 4개 정도 있거든? 그러니까 대단원 하나에 유형만 따지면 유형이 100개가 넘어. 근데 그 100개가 넘는 유형을 너네 다 외울 거야? 우리 중간고사 따지면 유형이 한 150개 정도 되거든? 그냥 일반 시중 문제집 찾으면? 특히 이제 마플 시너지 같은 거 좀 두꺼운 교재 찾으면 우리 중간고사 1단원부터 2단원 중반까지 해서 유형 개수 세면 한 150개 정도 돼. 근데 너네 150개 정도 되는 유형을 다 외울 거냐고. 시험 대비한다고. 뭐 외울 수야 있겠지. 근데 그럼 1년에 시험을 4번 보니까 유형만 600개야. 다 외울 거야? 말도 안 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유형을 다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유형을 큰 틀에서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곱셈 공식도 우리는 그냥 유형 2개야. 그 큰 틀로 나눈 그 유형 2개 안에 문자 2개짜리가 있고 문자 3개짜리가 있고 걔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다항식의 나눗셈과 나머지 정리는 사실상 같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다항식의 나눗셈과 나머지 정리 사실상 같아. 근데 그게 큰 틀로 2개로 나뉘어. 뭐냐? 좌변을 아는 식과 좌변을 모르는 식으로 나뉘어. 좌변을 아는 식은 뭐야? 직접 나눌 수 있어. 그치만 좌변을 모르는 식은 뭐야? 직접 나눌 수 없어. 그러면 결론, 직접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느냐? 식변형이 들어가요. 식을 변형해서 푸는 거야. 양변에 뭐 뭔가를 곱하거나 뭔가를 빼거나 해서 나는 이제 식변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잘 봐. 이 식과 이 식을 가지고 식을 변형해 볼 건데 잘 봐. fx라는 애는 얘야. 맞죠? 또 fx라는 애는 얘야. 얘도 fx고 얘도 fx야. 그럼 얘와 얘는 같아 달라? 같겠죠? 얘도 fx고 얘도 fx니까 위아래는 어떻다고? 같다고. 위의 식과 아래 식은 같은 식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fx는 이제 필요 없고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식을 변형을 해볼 거라고요.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봐봐. x-3분의 2의 qx 플러스 r은 3x-2 곱하기 무언가 더하기 무언가. 여기에 몫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나머지가 들어가겠죠. 얘를 구하는 거라고. 근데 좌변과 우변은 같다고요. 같은 식이라고요. 그럼 잘 봐. 얘와 얘는 어떨까 그러면?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야. 그럼 얘와 얘는 어떻겠어? 같은 거고요.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이게 항등식에서 배우는 개념이야. 다시 잘 봐.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아. 어차피 우리 오늘 항등식까지 배울 거니까 잘 봐.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어. 또 a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어.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식이래. 그럼 a는 몇일까? 2겠지. b는 몇이겠어? 3이겠죠. 왜 그래?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식이면 똑같이 생겼으면 x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끼리 같겠지. 이렇게 같을 수는 없잖아.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같은 식이라면 같은 차수의 항들이 전부 다 같은 거야. 동료항끼리 같은 거야. 얘도 봐봐.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x가 있지. 여기에 x가 없죠? 맞지? 얘도 마찬가지. 여긴 x가 있지. 여긴 x가 없죠? 그러니까 뭐야? x가 있는 것끼리 같은 거고 x가 없는 것끼리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나머지는 뭐가 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뭐가 된다? r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나머지들 빼고 한번 써볼게. 나머지는 이제 구한 거니까 나머지를 빼고 이렇게 써보면 x-3분의 2 곱하기 qx는 3x-2 곱하기 몫이야. 내가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얘가 돼? x-3분의 2에다가 몇을 곱하면 3x-2가 돼? 3을 곱하면 얘가 되지. 그럼 얘는 몇을 곱하면 이 몫이 될까?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잘 봐. a 곱하기 x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와 오른쪽 식이 같대. 근데 이 앞에 붙어있는 a가 얘는 a인데 얘는 3a야. 그럼 여기에다가 몇 x를 곱해줘야 같아지는 거야? 3분의 1x를 곱해줘야 같아지는 거지. 다시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식이야. 이게 완벽하게 이해돼야 얘들아. 이게 완벽하게 이해돼야 항등식이 이해가 간다.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식이야. 근데 앞에다가 몇을 곱했다고? 앞에다가 몇을 곱했다고? 3을 곱했다고. 그럼 뒤에다가 몇을 곱해야? 3분의 1. 반대로 곱해줘야 두 식은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뭔 소린지 이해가? 그래서 몫은 뭐가 되겠구나.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몫은 뭐가 되겠구나? 3분의 1 qx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 문제는 중요하고 좀 어려워요. 14번 문제는. 그래서 한 문제만 더 보고 갈게요. 한 문제 더 보시면 41번 볼게요. 41번. 얘들아 좀 정신 차리고. 또 기가 막히게 30분 수업하니까 졸리죠? 좀만 힘내서 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월요일이랑 수요일은 초반이다 보니까 내가 진도를 많이 안 나갔거든 사실. 근데 너네가 앞으로 나한테 배우면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왜냐면 나는 이제 너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학생을 안 믿어. 그러니까 난 너네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게 불신한다 이게 아니라 한 번에서 완벽하게 되는 학생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서. 왜냐면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보통 애들이 어떻냐면 1단원, 2단원, 3단원 진도를 나가잖아. 그럼 1단원 하고 2단원 할 때쯤 되면 1단원 어느 정도 까먹고 3단원 할 때쯤 되면 1단원은 머릿속에 없어. 그래서 1, 2, 3단원 다 하고 다시 1단원으로 돌아오면 새로워.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대부분 그래 사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주의야 나는. 근데 시간은 주어진 시간은 똑같잖아. 우리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중간고사까지 누구는 막 6달씩 남았고 누구는 1년이 남았고 이게 아니잖아. 다 똑같은 시간이 남아있잖아. 한정된 시간이고. 그래서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나는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주의야. 그러려면 빨리 나가야 돼. 천천히 나가서 2번 할 수 있고 빨리 나가서 3번, 4번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나는 그냥 빨리 나가면서 여러 번 하는 걸 선택을 한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 수요일에는 굉장히 나랑은 맞지 않게 천천히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도가 조금씩 빨라질 건데 그러면서 당연히 학습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뭔가 더 필요한 학생은 내가 따로 주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것 정도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 수 있어요. 나중 되면. 일단은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오늘부터는 조금씩 이제 빨리 나갈 거니까 평소대로. 그럼 보시면 41번에 fx를 2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다. 똑같이 쓰는 거야. fx를 2x 플러스 4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뭔지 모르겠고 여기에 몫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나머지가 들어가겠구나. 얘를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도 fx고 여기도 fx니까 결국 위아래는 같을 거다. 그런데 여기엔 x가 있고 여기에도 x가 있으니까 이렇게와 이렇게가 같은 거고 또 얘는 x가 없고 얘는 x가 없으니까 이렇게가 같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겠구나? r이겠구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r이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얘와 얘가 같아. 그런데 잘 봐. 앞에다가 몇을 곱했어? 지금 2x 플러스 4에다가 몇을 곱하면 x 플러스 2가 되니? 몇을 곱한 거야? 2분의 1을 곱한 거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는 몇을 곱해줘야 된다고? 앞에다가 2분의 1 곱했으면 뒤에다가는 2를 곱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상쇄되면서 같아질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몫은 2qx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지? 얘가 빨라질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내가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서서히 빨라지셔야 돼요. 알겠죠? 이 상태로 이 속도로 풀면 솔직히 말해서 시험 때 잘 볼 수 없어. 알겠죠? 당연히 더 빨리 풀 건데 일단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은 조립제법에 정의가 당연히 있지. 정의가 당연히 있는데 그냥 그 정의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문제에 적용시킬 때 조립제법을 언제 쓰냐가 더 중요해요. 정의보다는. 그래서 조립제법은 정의가 뭔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부를 거냐면 얘는 1차식의 나눗셈이다 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려볼게요. 다른 정의가 원래 있어. 다른 정의가 원래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 적용시킬 때 조립제법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 1차식의 나눗셈이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뭐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의 나눗셈이다. 뭔 소리야? 쉽게 말하면 x 플러스 a로 나누겠다라는 소리예요. 뒤에 a는 뭔지 모르겠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겠다. 그거를 줄여놓은 게 조립제법입니다. 뭔 소리냐? 잘 봐. 1번 봐봐. 1번 봐봐.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5라는 애가 있어. 내가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봅시다. 얘와 얘니까 3x 제곱 들어갈 거고 그럼 3x 세제곱에 플러스 6x 제곱 될 거고요.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5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와 얘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2x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될 거고 위에서 밑에 거 빼면 4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만큼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4x 플러스 8일 거고 위에서 밑에 거 빼시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뭐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이기 때문에 뭘 활용할 수도 있다? 조립제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립제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 보시면 조립제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 있지 얘 개수들을 쭉 적습니다. 개수들 3,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가 개수인데 요 가운데 x가 없지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0x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0도 쓰셔야 돼요. 꼭. 조립제법을 할 때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뭐로 나눴어 지금? x 플러스 2로 나눴지. 맞죠? x 플러스 2로 나눴죠? 그러면 내가 이 x 자리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0이 돼?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지.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숫자를 여기다가 적는 거야. 알겠지?
조립제법 하는 방법 알아두셔야 돼요. 조립제법은 3학년 때까지 씁니다. 계속. 수능 때도 나와요. 알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가 쓰고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얘 첫 번째 건 그냥 밑으로 내려. 3.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곱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 마이너스 6. 괜찮아?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는 더합니다. 나눗셈이랑은 조금 다르죠? 더해요. 이렇게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가 써. 그래서 또 이렇게 밑으로 더해서 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8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더해서 마이너스 13을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요만큼이 몫이 되고요. 앞에서부터 차수를 다시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위에 거랑 어때? 똑같지. 훨씬 편하죠. 얘 하는 것보단 얘가 훨씬 더 편하지.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해볼게. 일단은 2번도 풀긴 풀 건데 밑으로 내려가서 x5제곱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눠보래. 43-1번이에요. 43-1번에 x5제곱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보래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x5제곱 플러스 1이니까 1, x 4제곱, x 세제곱, x 제곱, x 그 다음 1 이렇게 써야 된다고. 없는 것들은 다 0으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얘는 x 5제곱, 4제곱, 세제곱,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얘를 뭐로 나누겠다? x 플러스 1. 그럼 여기 앞에다가 뭐 써? 1 쓰면 안 돼. 뭐 써야 돼? 마이너스 1 쓰셔야 돼요.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값을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얘는 그냥 내려. 그냥 내리면 1.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 더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1. 그 다음 더해서 1. 그 다음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렇게 곱해서 1. 더해서 1.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하면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나머지는 몇? 나머지는 0. 그 다음 몫은 얘는 뒤에서부터 채워 넣으시면 돼요. 얘는 1 더하기 얘는 뭐가 돼? 그 다음 차수인 마이너스 x. 그 다음 얘는 x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 얘는 x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몫이 됩니다. 차수는 0차,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x5제곱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뭐 엄청나게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눈다. 그랬을 때 좀 더 간편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뜻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번 보시면 15-2번 보시면 지금 얘는 내가 앞서 말했듯이 조립제법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수가 1인 1차식의 나눗셈인데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수가 1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보세요. 잘 봐. 지금 내가 왜 1차식의 나눗셈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는지가 나오는 거야. 잘 봐. 얘를 조립제법을 써볼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똑같이. 개수축 쓰시면 2, 마이너스 5, 3 이렇게 써놓고 얘가 0이 되는 x값 뭐니? 2분의 3이죠. 제가 0이 되는 x값은 2분의 3이야. 맞지? 그러면 쭉 해볼게. 얘 밑으로 내리면 2고요. 이렇게 곱하면 3이고요. 또 더하면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2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6이 나온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몫이 되는 거고 그 다음 6이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되는구나. 그럼 잘 봐. 얘를 나눴더니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몫이고 나머지가 6이구나 라고 쓰면 틀려. 왜 틀릴까? 한번 보면 잘 봐. 우리 방금 요런 식 있지? 요런 식은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을 2x-3으로 나눴더니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6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이거 곱해봐. 최고차만 봐봐. 제일 큰 것만 봐봐.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4x제곱이잖아. 여기 몇이야? 4x제곱인데 여기 몇이야? 2x제곱인데 이거랑 이거랑 같아? 다르잖아.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라는 거야. 왜 생긴다? 조립제법은 언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애들한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 뭐 썼어? 2분의 3 썼지? 2분의 3을 쓰겠다는 건 뭔 소리야? 2분의 3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로 나누겠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우리 x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으면 이거 0 되는 거 맞거든? 근데 얘밖에 없을까? 2분의 3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게 얘밖에 없어? 뭐도 있어? 뭐도 있어? 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내가 조립제법에서 여기 앞에다가 2분의 3을 쓰겠다는 건 뭐로 나누겠다라는 소리냐면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누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왜? 조립제법은 최고차항 계수가 항상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얘가 아니라 뭐로 나누고 싶어?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고 싶잖아. 그치? 그럼 얘가 몇 배가 돼야 돼?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뭐가 곱해진다고? 그 반대인 2분의 1이 곱해져야 된다고요. 나머지는 그대로고. 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조립제법이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나와. 실제로 작년 광의고 시험에 올해 말고 작년 광의고 시험에 서술형에 얘가 나왔어. 얘가 나왔어. 그런데 서술형 1번에 나왔거든. 아직도 기억해. 서술형 1번에 나왔는데 내가 그렇게 강조했거든. 조립제법은 최고차항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꼭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서술형에서 굉장히 한 절반 정도가 틀렸어요. 이상하게 틀려왔어 또. 뭐라고 쓴 거야? 그냥 몫을 얘라고 그대로 쓴 거야. 알겠지? 항상 생각해야 돼.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혹시나 학교에 나온다. 그럼 거기엔 항상 함정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처럼. 알겠지? 그냥 나누는 게 아니야 절대.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뭐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애로 나누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닌 애를 조립제법을 활용해야 할 거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다가 2를 곱했으면 뒤에다가 2분의 1.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했으면 뒤에다가는 2를 곱해주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하고 할 때 기출문제를 보게 될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 광의고 시험 논술형 1번에 쟤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몫을 2로 나누지 않아서 나머지만 맞춘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이제 그게 6점짜리인가 그랬는데 한 절반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알겠죠? 그런 거니까 꼭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기 전에 43-2번 한번 풀어보세요. 43-2번. 못 풀겠으면 내가 또 풀어줄 테니까 43-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안 지우고 둘 테니까 이거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뽑아주려고. 잠깐 풀고 계세요. 네, 대원이. 신청 안 했어요, 우리 지금. 근데 시간표를 맞아요. 그 특강 1월
해야죠. 맞아요. 안 해. 아무도 과학지 마무리하고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10월 15일까지 해서 수학 20만 원, 과학 9만 원이 나오니 그래서 음식 돈이 있는 거고 지금 또 수학을 맞아요, 언니. 근데 과학이 최종적으로 과학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고사 수학 신청 해주시면 마무리. 감사합니다. 얘가 개념 원리 RPM이고 다 풀면 저번처럼 이거 풀면 돼. 봅시다. 풀어보셨나요?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보면 얘는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3, 마이너스 7, 11, 1 이렇게 써놓고 얘에다가 몇 집어넣으면? 3분의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가 3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곱해서 1 적으시면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9 곱하면 3 해서 나머지가 4.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3분의 1을 집어넣었다라는 건, 조립제법에 3분의 1을 썼다라는 건 뭐다? 뭐로 나눈 거다? x-3분의 1로 나눈 거다. 알겠죠? 항상 최고차계수가 1이어야 돼요. 그랬을 때 몫이 뭐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 나머지가 4다. 근데 우리는 얘를 뭐로 바꾸고 싶다? 3x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돼? 3을 곱하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몇을 곱하게 된다? 3분의 1을 곱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저번 시간에 이제 59번까지 풀었고 60번 잠깐 볼게요. 60번에 60번 문제 잘 봐봐. 60번 문제를 보고 얘가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 같아?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는 나눠라 또는 나눴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 근데 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이 없어. 이제 나중에 우리가 2단원에서 복소수를 배우게 될 건데 2단원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복소수라는 애를 배우게 될 건데 복소수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잘 해놔야 돼. 알겠지? 2단원에 가서 복소수 배울 때 똑같은 문제 또 나와. 그때도 내가 똑같이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그때 가서 얘가 막 새롭게 느껴지면 안 돼 절대. 알겠지? 잘 봐. 얘가 도대체 왜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에 있느냐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잘 봐. 너네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중학생 마인드로 얘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 너네한테 1 플러스 루트 7의 4제곱을 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냈을까?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걸 물어보고 싶겠어 너네한테? 또는 4제곱 공식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다 계산해야 돼. 그걸 원해서 너네한테 얘기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는 잘 봐. 우리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봤더니 대입하기가 쉽지 않아. 만약에 x는 1이라고 줬다고 해봐.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넣으면 되잖아. 맞지? 맞지? 근데 얘는 지금 1 플러스 루트 7이야.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때문에 없는 거야? 루트 7 때문에 대입할 수 없는 거야. 계산이 너무 길어지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을 변형할 건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 루트 7을 없앨 거예요. 너네 루트를 없애는 방법이 뭐야? 어떤 식의 루트가 있어. 루트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면 되죠. 근데 내가 이 상태 그대로 제곱해볼게. 이 상태 그대로 제곱하면 x제곱은 얘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루트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지. 루트를 없애려고 제곱했더니 안 없어지지. 맞지? 그래서 얘는 제곱을 할 건데 어떻게 제곱할 거냐? 1을 반대로 넘길 거예요. 1을 반대로 넘길 거야. 그럼 1을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돼? x-1은 루트 7이 되겠죠? 맞지? 양변 제곱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7이다. 루트가 없어졌지. 그 다음 7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이다라는 식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에 너네가 이제 복소수를 그래도 배운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이제 i라는 문자를 쓰면 얘는 복소수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 달라? 똑같아. 알겠지? 복소수가 또 나와요. 그때도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이구나. 근데 어쩌라고? 얘는 그래 알겠어. 근데 뭐 어쩌라고? 얘를 구하는 건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2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1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눠볼 거예요.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최고차항만 보면 된다 그랬어 아까부터. 최고차항만 보시면 2x제곱 쓸 수 있고요. 곱하시면 2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 쓸 수 있고 위에서 밑에 거 빼면 없어지고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21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내가 그냥 암산해서 빠르게 하고 있지만 너는 천천히 푸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또 최고차항 보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쓰시면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x 쓰시면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6x 될 거고요. 또 위에서 밑에 거 빼시면 없어지고 5x 제곱 마이너스 27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랑 여기 비교해보면 플러스 5 들어가겠죠? 그래서 5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0 될 거고, 그랬을 때 위에서 밑에 거 빼시면 마이너스 17x 플러스 30. 나 뭐 계산 틀렸나? 왜 이렇게 계산이 더럽지? 아, 여기서 내가 2를 안 곱했구나, 여기다가. 그쵸, 2x 제곱. 아이, 알았어, 몰랐어, 너네. 왜 다 중간에 내가 혹시나 계산 틀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계산이 틀렸네요. 보시면 2x제곱 곱하시면 여기가 4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12x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그치? 여기서 계산이 틀렸죠?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거 빼시면 x세제곱에 플러스 13x제곱에 마이너스 21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x 될 거고, 그럼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6x 될 거고요. 그럼 위에서 밑에 거 빼시면 15x제곱에 마이너스 15x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플러스 15 쓰면 되겠네. 그러면 15x제곱에 마이너스 30x에 마이너스 6, 5, 30이니까 90? 이렇게 되나요? 그럼 위에서 밑에 거 빼면 15x 플러스 90? 뭐 이래도 뭐 계산이 뭐 깨끗하진 않네.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 혹시나 또 계산이 틀렸으면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러면 2x 4제곱에 마이너스 3x 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1x를 뭐로 나눠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눠봤더니 몫이 뭐고?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5고 나머지가 뭐다? 15x 플러스 90이다. 괜찮아? 따라왔어? 근데 얘가 몇이라고? 얘가 몇이라고? 얘 0이라고. 얘 0이라고. 그럼 얘랑 얘 곱한 게 뭐겠어? 0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얘와 같겠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요 x에다가 1 플러스 루트 7 집어넣으시면 답이에요. 이해돼? 괜찮아? 그러니까 답이 1 플러스 루트 7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7을 처음식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 x는 1 플러스 루트 7이라는 걸 정리를 해서 식을 하나 찾아내고 그 식으로 나눠주면 몫과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될 거고,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싹 지워지면서 결국 얘만 남을 거다. 그 상태로 1 플러스 루트 7을 집어넣으시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RPM에도 이런 문제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있을 거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60번 문제 내가 풀어줬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이런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복소수에서 또 나온다, 얘들아. 알겠죠? 복소수에서 또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오늘 어차피 뭐 항등식을 끝낼 수는 없어요. 끝낼 수는 없는데, 항등식이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과 연계되는 게 있어서 중간중간 내가 설명을 하긴 했으니까 빠르게 개념 설명하고 뭐 한두 문제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항등식은 얘들아, 내가 뭐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항등식은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항등식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정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등식의 정의만. 항등식에서 가져갈 건 정의 말고 없어. 알겠지? 잘 봐.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고 항등식 뭐라 쭉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등식이라는 건 여기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있다. 이걸 우리는 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는 5래. 그럼 x는 몇이야? 3이지. x는 3이 나오죠? 그거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방정식.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등식은 등식인데 그 와중에 x가 뭐든 간에 다 성립한대. 항상 성립한대. 그리고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끝이야. 이것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항등식이 끝이에요. 왜 끝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성질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왜 항등식일까? 봐봐. 방금 썼던 거 x 플러스 2는 5라고 썼어. 얘는 항등식일까? 왜? x가 3이면 성립하지. 맞죠? 근데 x가 4면 성립해? 안 하지. 왜 그래? 생각 안 해봤지 이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항상. 했지. 그럼 기억이 오래 안 가. 항등식에서 딱 하나만 알면 돼. 얘는 항등식이 아니야. 왜 아닐까? 왜 아닐까? 단순히 생각하면 x에 3을 넣으면 성립을 하지만 x에 4 넣었을 땐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등식이 아니야. 그럼 반대로 도대체 어떤 등식을 가지고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할까? 왜 항상 성립할까 등식이? 얘는 항등식일까? x제곱 플러스 3은 2x 마이너스 1이래요. 항등식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가지고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왜 항상 성립하느냐? 왜 항상 성립하느냐?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든 여기다 1을 집어넣든 다시 내가 여기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그럼 좌변과 우변에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맞아? 근데 얘는 지금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다르잖아. 다르게 생겼잖아. 얘도 다르게 생겼잖아. 그럼 얘가 항등식이야? 당연히 아닐 거야. 고민할 게 아니야. 뭔 소리인지 이해해야 돼? 이것만 갖고 가면 모든 성질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성립하는 걸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쳐봐.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 2x 플러스 3은 ax 플러스 b래. 얘가 항등식이래. 항등식이라는 건 뭐라고?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그럼 a는 몇? 2고 b는 3이다가 그냥 눈에 보이죠. 그걸 개수비교법이라고 얘기해요. 용어는 필요 없어. 뭔지만 알면 돼. 뭔 소린지 이해가?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내가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와? 5 나오지. x에다 1 넣으면 5 나오죠?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와야 돼? 5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거를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해요. 이름은 필요 없어요. 왜 그런 거야?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이런 거 했었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내가 x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눠볼 거야.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니까 우리 뭐 쓸 수 있다? 조립제법 쓸 수 있다. 그럼 조립제법 써보자. 1, 2, 마이너스 1 써놓고 나눠보면 여기 앞에다가 2를 쓸 거고 그러면 1, 2, 4, 8, 7, 14, 15 이렇게 쓸 거라고. 아 그럼 나눴을 때 몫이 요만큼이고 나머지가 얘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겠구나. 얘는 x-2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고 나머지가 15구나. 이해가? 여기까지 괜찮아? 얘와 얘는 같은 식일까요? 다른 식일까요? 잘 봐. 17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다시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7은 4 곱하기 4 더하기 1이라고 썼지. 이 숫자와 이 숫자는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아 같은 숫자야 다른 숫자야? 같은 숫자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일까 다른 식일까? 같은 식이겠죠. 그럼 얘는 항등식일까 아닐까?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가지고 등식을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등식을 무슨 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항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항등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나머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고 항등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야?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을 합쳐놓은 거야. 합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을 정확히 풀면 나머지 정리는 어렵지 않아. 나머지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풀었기 때문이야. 외워서 풀었기 때문이야. 선행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머지 정리가 어렵습니다. 맞아.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거 뽑아라 그러면 나머지 정리야. 1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는 항상 나머지 정리에서 나와. 근데 나머지 정리는 사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만 정확히 이해하고 푸시면 돼요. 뭐다?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다. 그럼 잘 봐. 얘를 전개하면 좌변이 나오겠죠? 그거를 꼭 전개해야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뭔 소리냐면 얘는 얘가 항등식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 그럼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개수비교법이라는 애였어. 얘와 얘가 같아 항등식이야. 그럼 A는 2고 B는 3이야. 이게 개수비교법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항등식일 거야. 근데 항등식인지 아닌지 진짜 확인해보기 위해서 얘를 다 전개해봐. 그러면 같은 식이 나와. 아, 그러니까 항등식이야 라고 보는 게 개수비교법. 즉 뭐다? 다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뭐였어? 내가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5야. 그러면 항등식이려면 여기다 1을 넣어도 5야. 왜? 같은 식이니까. 이게 수치대입법이었다고. 그럼 잘 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 있으면 만약에 너네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러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예전에 내가 그런 애도 있었어. 내가 어떤 여자한테 이제 좀 된 얘기긴 한데 내가 어떤 여자한테 질문을 했어. 근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이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가 아는 내용으로 얘기해주면 내가 어떤 여자한테 근해 공식을 물어봤어. 근데 근해 공식을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미 너네 중학교 때도 배우고 우리 뒤에 가서 또 배우고 막 여러 번 배울 거 아니야. 근데 당장 내일이 시험이야. 근데 근해 공식을 물어봤더니 근해 공식 대답을 못해. 그리고 당연히 내가 너네한테 막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여자한테 그냥 순간 나도 욱하잖아. 나도 사람이잖아. 근데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근해 공식을 몰라. 그럼 나도 욱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욕을 한 건 아니고 이 바보야 이랬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어 사실. 뭐 다른 얘기 욕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나는 뭐 별로 애초에 욕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바보야 이랬어. 근데 걔가 그날로 그만뒀어요. 집 가서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좀 된 얘기 한 4년 됐어요. 내가 아고터스 처음 왔을 때 초창기 얘기니까 무튼 그랬는데 괜히 내 말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야. 그냥 이제 내가 너네랑 이제 친해지고 하면 막 말을 하고 하겠지만 내가 막 말을 이게 내가 남자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 자체가 무심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좀 여린 학생들은 내한테 막 상처를 받고 하는데 괜히 상처받지 마세요. 알겠죠?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그냥 장난식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여기 x-2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x에다가 뭐 집어넣고 싶어? x에다 뭔가 집어넣고 우리 지금 수치대입법 하는 거야. 수치대입법? x에다 뭐 집어넣고 싶어? 2 집어넣고 싶지. 그게 나머지 정리야. 그러니까 그냥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을 가지고 항등식을 표현했고 그 항등식을 써보니 x-2가 떡하니 있네. 그러니까 2를 집어넣어보고 싶네. 나머지 정리예요. 알겠지?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적혀있는 거 뭐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참고에 적혀있는 이런 거 전부 다 항등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임의의 x, 임의의랑 모든은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에서 임의의라는 건 모든과 같은 말이야. 임의의라는 건 내가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집어넣어도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모든과 같은 말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어떤 x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맥락이 전부 다 뭐야? 뭐든 간에 x가 뭐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항등식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냥 표현을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다. 개수비교법이라는 건 뭐다? 다 전개해서 같은지를 보겠다 라는 거고,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뭐다? 다 전개할 바에 뭐 하자? 그냥 몇 개 대입해보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몇 개를 대입해보자. 대입해서 비교해보자 라는 게 수치대입법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해봐. 얘를 많이 쓸까? 얘를 많이 쓸까? 2번을 더 많이 쓰겠죠. 왜? 얘는 다 전개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너네한테 전개를 할 수 있냐를 물어보진 않는다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수학 문제에서 2번이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냥 다 전개해서 쓰기보다는 뭔가를 집어넣어서 적당한 숫자를 그냥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1 집어넣든 2 집어넣든 3 집어넣든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보자. 그런데 만약에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고 100을 넣어도 되고 200을 넣어도 돼. 그렇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 뭐를 집어넣어보자? 1을 집어넣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럼 필수 1번? 오늘은 필수 1번까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1번까지만. 미정계수법이라고 돼 있는데,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합쳐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말은 필요 없어. 그냥 말이 한자다 보니까 우리한테 생소한 말들이니까 단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게 있구나. 그거 듣다 보면 그냥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로 바로 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를 구하여라.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몇 개?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래? a, b, c 3개 구하래.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식도 몇 개? 3개인 거야.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묶여있지? 맞죠? 묶여있죠? 얘를 다 전개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푸셔도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차피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x에다가 뭐 집어넣어볼까? 1 한번 집어넣어보자라는 거야. 알겠죠? 개수비교법보다는 수치대입법으로 푸세요. 문제를 개수비교법으로 풀 수 있어도 쟤를 다 전개하면 당연히 풀리겠지. 근데 그것보다는 수치대입법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첫 번째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겠다.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어보면 좌변은 뭐가 되겠어? 1 집어넣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럼 0은 우변에다 1 집어넣어보시면 1 플러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식이 3개 필요해. 그럼 하나 집어넣었을 때 하나 나왔어. 그럼 또 집어넣어봐야겠네. x에다 뭐 집어넣어볼래 이번에? x에다 뭐 집어넣으면 편할까? 뭘 집어넣든 상관없어요. 근데 계산이 그나마 간단했으면 좋겠잖아.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어볼게요. 0 집어넣으면 x다 사라지니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어보시면 좌변은 3이 나오고요. 우변은 0 집어넣으면 c가 나와. 그럼 c는 3이네. 그럼 여기다가 c에다가 3 써보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4의 마이너스니까 b는 마이너스 2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뭐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 플러스 2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c가 3이고요. b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여기는 2는 얘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니까 4 플러스 2a 되네요. 그럼 2a는 마이너스 2고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맞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개수비교법, 다시 수치대입법이라고 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에다 뭐 집어넣을 거고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을 거고 또 x에다 뭐 집어넣을 거고 2 한번 집어넣을 거고 마지막으로 x에다 뭐 한번 집어넣겠다? x 있으니까 0 집어넣겠죠. 그래서 그렇게 3개 집어넣으면 문자 3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항등식이다. 항등식이 왜 항등식이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이다. 그거를 다항식 나눗셈과 합친 걸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의 형태로 식을 묶어놓으면 뻔히 뭘 집어넣어야 될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활용이 돼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고난도 문제를 만들면 또 이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뭐 한 나머지 10문제 중에 한 8문제 정도는 방금 우리가 했던 항등식의 개념을 통해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어떻게 나뉘느냐? 나머지 정리 중에 10문제 중에 8문제는 항등식 문제예요. 나머지 10문제 중에 2문제는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예요. 그 둘을 합쳐놓은 거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쉬는 시간을 좀 갖고 클리닉은 저기 4, 5로 넘어가서 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쉬시고요.